자, 지금 양수치가 잡혀 있고 문제 구조가 간단해서 계산으로 조져놓은 문제거든. 원이 있어. 그럼 이제 반지름이 이제 t인 거잖아. 그리고 ACB가 여기가 세타 t야 지금. 그리고 이 C점은요 0, t겠죠. 반지름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그치? 그러면 AB 이어주면 사인 세타 t에 대한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그 여러분들 사인 법칙 이렇게 외우고 계실 테니까 사인은 2R분의 A죠. 그쵸? 그러니까 2R분의 A니까 이게 2T분의 AB야, AB. 그래서 AB 길이만 구해내면 뭐 사인 세타 t는 표현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t 모한 t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요거 표현하러 한번 가봅시다. 됐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점 A랑 점 B는 가운데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의 성질이 있는 거니까 AX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 A의 좌표만 찾아내면 이 문제는 끝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 AX제곱이랑 이 원방 정식이랑 연립해가지고 X를 찾을게요. 그럼 교점이 나오는 거잖아. 자, Y가 AX제곱이니까 여기다 AX제곱을 넣어. 그럼 A제곱 X4승 이렇게 되겠지? 그죠? 거기다가 X제곱 더해서 T제곱이 돼야 돼. 여기까지 돼요? 이차 함수랑 원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이제 간만에 보기차식인데 뭐 굳이 이거를 치환해야 되나 싶다. 그냥 요게 1차항 요걸 2차항으로 보시고 바로 근해 공식을 써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x제곱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탈락시키시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x를 찾으면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서 찾는 건데 그게 이 교점 좌표일 거라고.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k라고 놔볼게. k라고 놔볼게. 그럼 요게 이제 k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여기서 x를 찾으면 k가 되는 거지. 됐죠? 근데 봐봐. AB 길이면 이 길이니까 K의 2배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2K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사인이야? 여기 보면. 사인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제곱할 거란 말이야. 그럼 T제곱분의 K제곱이 된다고. 근데 K제곱은 뭐겠어? 그냥 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식정리가 벌써 끝나. 이게 t제곱분의 k제곱. 근데 k제곱은 뭐냐면 요거요. 여기가 좀 이상하다, 그지? 마이너스 4ac 하면 a제곱 t제곱 이렇게 와야 되는데. 됐어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거든? 이걸 계산하면 6분의 3, 노트 3이 나온대. 자, 봐봐.
이거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t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무한으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t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루트 쓰고 있으니까 1차식이지? 이런 애들 극한값 어떻게 나오니?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4a 제곱이니까 2a란 말이야. 그죠? 개수분의 개수 나오지? 이게 문제에서 알려준 6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뭐 이런 뜻이니까 루트 3a는 6이에요. 간결한 문제였어. 답 찾으시면 4번이네요.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교점 찾아서 끝내는 문제가 이제 육무 22번에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지수함수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했어.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8월부터 또 쭉 한번 훑을 거니까 기출들 다. 자, 22번으로 갑시다. 자, 갈게요. 일단 두 정수 A, B의 밑줄을 좀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게 뭔가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부정방정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 AB면 이런 문장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나 두 정수 AB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게 이제 순서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가 있는 거야, 항상.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면 빨리 복습하셔야 되는 거죠. 갑시다. 자, X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2분의 1. 그 다음에 Y점근선이요. Y점근선 어떻게 찾는 거예요? X개수분의 X개수로 찾는 거야.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거 많이 까먹었을 거니까 내가 오늘 디테일하게 좀 해줄게. 봐봐. 이거 못 그리고 계시면 안 돼. 니들 기본형을 이렇게 배웠거든? 원래 이제 이 x분의 k 함수를. 그쵸? 원래는 0,0 기준으로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인 건데 p만큼 q만큼 그래프가 옮겨지면서 이 원점이 이렇게 올라가면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 예를 들어 x-1분의 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해서 이 점근선의 x점근선의 정체가 x는 1, y점근선의 정체가 y는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합쳐놓는다고 이 칠한 놈들이 2x-2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합쳐놔요. 알겠어? 그럼 다시 뜯어서 이 상수항의 정체를 찾아야 y점근선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어. 나한테. x개수분의 x개수. 알겠죠? 여기 2 같은 게 있어도 낚이지 않는 방법이야. 2분의 6이야. 그러니까 y는 3인 곳이. 지금 y 점근선의 정체라는 얘기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가 양수면 이제 1, 3,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이 맞는데 얘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요? 얘는 여기 그려야 돼요? 여기 그려야 돼요? 절편 구해보시면 돼. 알겠어? x에 0 넣어버려. x에 0 넣으면 우리가 무슨 절편 찾는 거야? x에 0 넣으면 우리가 무슨 절편 찾는 거지? y 절편 찾는 거죠. x에 0 넣으면 이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너네 지금 기억이 많이 안 나. 내가 다 알아요. 봐봐. 얘가 x 점근선을 알려주죠. 그 다음 얘가 y 점근선을 알려준다고 했지. 그 다음 x에 0 넣으면 상수항만 남죠. 얘가 y 점근선을 알려주고 y에 0 넣으면 얘들아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y에 0 넣는 행위 자체가 함수에서는 x제편 찾는 거지. 너는 이런 분수식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너네 이거 암산되죠? x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 이 일반형 자체가 있잖아. 모든 걸 이렇게 방향으로 다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유리함수가 익숙해지면 얘보다 얘가 훨씬 좋아요. 그리기가. 알겠어? 어쨌든 뭔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x절편, 마이너스 1이 y절편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걸 사실 아실 수가 있어. 그럼 여기도 이쪽에 그려질 거야. 근데 이거를 0 이하만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더 그릴 건데 왜 더 안 그리냐면 지금 좀 이따 접어야 되거든. 알겠죠? 뭐 접어서 1까지 올라오겠지, 이렇게. 여기 구멍. 되겠어? 여러분 수능 수학은 있잖아요. 내신 수학이랑 완전 달라서 얘네들이 어차피 하는 짓이 맨날 뻔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게 하는 짓이 맨날 뻔해. 이거 금방 익숙해져. 내가 그래서 수능 전문 강사로 개꼴 빨던 거야. 옛날에는. 김포 와서 애들이 다 내신 거려고 있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봐봐. 어쨌든 기초 얘기는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그려야 돼? 요거 위로 볼록하고 싹 그려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조건 읽어봅시다. 함수 절대값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지금 얘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했는데 접어져 있으니까 얘는 1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0 넣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될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도 돼. 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끝나도 우린 fx를 이거 접어버릴 거잖아. 내 말 이해되죠? 여기다 0 넣어서 우극한을 확인했을 때 b가 1이어도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고.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t에 하는 t의 최대값이 몇이라고? 3. 그럼 봐봐.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는 요 t가 3일 때 근이 있어 없어? 얘들아, 이 fx는 t라는 건 fx랑 y는 t의 교점 개수 얘기하는 거지?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y는 3을 싹 그리면 요 t가 3이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3을 그렸을 때 얘가 근이 생겨야 되고 t의 최대값이 3이라는 건 t가 3보다 더 올라갔을 때 교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이차 함수가 여기서 출발하는지 여기서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3에서 걸려야 돼요. 이 3에서 딱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의 꼭지점에 y 좌표값이 3이다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얘 분석해보자. 아주 좋은 문제다. 꼭지점 어떻게 찾아,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있을 거야? 너무 슬픈 일이야. 알겠죠? 축. 은석. 축. 분해. 2의 2분의? 너 이거 암산한 거야? 아니야, 2A는 아닌데?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찾는 거지?
근해 공식이 앞부분 축이야. 얘들아, 까먹으면 안 돼. 이 근해 공식이잖아. 요게 축이에요. 이차함수 축. 2a분의 마이너스 b. 요게 축이야, 축. 이거 고3이잖아.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꼭지점은요. a를?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2분의 1 a제곱 플러스 b. 얘가 몇이라고? 3. 끝. 문제 끝이야. 어렵니? 이게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4, 15번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 족밥이에요. 자, b가 1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b가 1이면 2분의 1 a제곱이 2지. a제곱은 4죠. 그럼 여기서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네. 자, b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서 4니까 2분의 1 a제곱이 4고 a제곱이 8이지. 그럼 요건 정수 a가 안 나와. 됐어요?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 물어봤는데 a, b에 대한 조건이 지금 뭐 없기는 없으나 지금 보시면 축이 요 오른쪽에 생겨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a는 양수인 거지. 그래서 a는 2야. b 아까 내가 몇 넣었니? 이거 1 넣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에요. 됐어요? 이런 관점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요런 비슷한 문제로 볼 만한 건 여러분 요번 7월 모의고사에 그 문제 있죠? K값 1, 4, 5 나오는 거. 니네 모의고사 아니니? 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니?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완전 수능 스탠스로 돌리셔가지고 그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돼. 봐봐.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니네 문제란 말이야. 이번 7모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아, 안 보이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는 이거 평행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요 문장을 만족하게 만드는 문제. 요 k 값이 1, 4, 5일 때 요게 이제 만족이 되도록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1인 곳, 여기가 4인 곳, 여기가 5인 곳이었는데 이 왼쪽에서 이렇게 걸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다 똑같다고.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똑같아. 자,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딴 거 보자. 지금 이제 이 정도 난이도가 극복이 돼 있는 상태가 미적반 애들. 너네들은 이제 이거 끝내고 8월 한 달 동안 나랑 그거 익숙해지도록 가는 거지.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완성을 빨리 끝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은혁이 23번은 풀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 23번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실수고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그릴 수 있고 얘는 적절히 또 예측하는 거야. 갖다 붙여보는 거야. 실수 t에 대하여 tt 플러스 2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대. 얘들아, 이 문장도 평가원에서 맨날 쓰는 문장이야. 이 문장도 맨날 쓰는 문장이야. 조금 어렵게 되면 여기를 t-1, t 플러스 1 뭐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 알겠어? 맨날 주는 문장이야.
자, 함수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g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우리 이 gt 함수 같이 연습 좀 해볼게. 봐봐, 간단한 걸로. 아주 간단한 함수를 한번 연습해보게. 뭘로 할 거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봐봐. 아까 여기 봐야지. 이런 얘기지. 맞죠? 이 fx의 t, t 플러스 2에서의 최대값이 gt 함수. 오케이? 자, 지금 t가 어디가 기준인지 잘 봐야 돼. 알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축은 뭐 1일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t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그래프를 살펴가지고, g 마이너스 4를 조사를 하는 거야. 일단 상수로 보여줄게. t가 마이너스 4면, 으악! 여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함수의 최대값을 보는 거야. 여기겠어? 여기겠어? 여기겠지. 오케이? 그럼 봐봐. 쭉 오면 최대값이 계속 어디야? 이 오른쪽 끝점이죠. 오른쪽 끝점이죠.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최대값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t 플러스 2가 1이 되는 순간은 t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t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는 이 t 플러스 2에서 gt 값이 여기가 t고 여기가 뭐 t 플러스 2인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ft 플러스 2가 돼요. 아시겠어요? 봐봐. 근데 이건 조금 어렵다기보다 좀 연습해야 돼. 자, 봐봐. t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는 건데 최대값이 얘지. 그치? 이걸 여기다 적네, 여기다가. 오케이? 예를 들면 g-2는 f0이야. 이해되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와가지고 t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그래프를 1까지 살펴보는 거거든? 그럼 그때 최대값은 누구야? 얘죠. 맞아요? 이걸 여기다 적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요. 괜찮니? 괜찮아?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 되는 동안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 되는 동안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잖아. 이 최대값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그리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봐봐. t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최대값 어디야? 여기죠. 근데 t값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최대값 변해, 안 변해? 최대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얘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동안 여기 왼쪽에다 거는 거라고. 최대값을 왼쪽에다 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t값이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동안 최대값은 계속 누구야? 2점이죠. 2점이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t값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제는 최대값이 누구야? 내 왼손이지. 내 왼손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GT 함수야. 알겠어?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 여기까지는 이해했니?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니까 최대값이 여기. ft 플러스 2. 그 다음에 t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최대값이 또 변하냐면 t가 1까지는 최대값이 계속 얘야.
그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볼 때까지는 최대값이 계속 1이죠. 근데 이제 t값이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최대값이 왼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땡겨온 이 함수를 지금 내가 그려놨고 여기다가 그 다음 가운데선 계속 1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선 계속 ft 하얀색 함수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겠어?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엔 최소값 함수. 최소값 한번 해보자. 이거 이해될 거야. 자, tt 플러스 2에서 최소값 한번 살펴보자. 최소값. 자, 봐봐. 일단 t가 오지게 작은 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요 정도?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 한 두 칸 정도니까 한 요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해봐. 맞아요? 최소값 어디야? 여기지. 함수가 gt니까 여기다가 함수값을 표현하는 거야. 최소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아까는 최대값을 이렇게 당겨서 적었죠. 맞아요? 그럼 봐봐. 지금 계속 올라가는 동안 최소값이 계속 누구야? t 플러스 2. 이래도 최소값 얘지. 그 다음 t 플러스 2. 이래도 최소값 얘지. t 플러스 2. 이렇게 봐도 얘가 최소값이죠. 맞죠? t 플러스 2. 이래도 얘가 최소값이지. 맞아? 그럼 최소값이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오다가 노란색으로 그려줘야겠다. t가 딱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t 플러스 2에서 최소값 어디야? 여기지. 근데 이 최소값을 엿다 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가 되는 순간 또 최소값이 여기로 변하지. 그걸 여기다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이 부분을 이만큼 당겨가지고 그리는 거거든. 아시겠어? 이게 최소값 함수고 아까 그렸던 얘가 최대값 함수고 이렇게 따라 올라오다가 이렇게 읽는 동안은 최대값이 계속 1. 근데 이렇게 읽는 동안은 최대값이 계속 이쪽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시려면은 언제 최소값이 변하는지를 관측하는 게 제일 좋고. 자, 봐봐. 이렇게 오는 동안은 계속 최소값이 이 왼쪽 함수 따라 올라와. 지금 최소값 여기지? 계속 최소값 여기죠? 그러다가 최소값이 언제 변해? 0을 넘어가는 순간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ft 함수랑 똑같고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 그냥 뭐 gt는 뭐 f0이라고 해도 되고 f2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0이니까. 그 다음에 t가 이제 0보다 커지는 순간 어때?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인데 이 점이 최소값으로 변한단 말이지. 근데 gt는 여기다 그려야 돼. 얘는 뭐야? t 플러스 2에서 fx의 함수값.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이만큼 쭉 당겨가지고 그리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예제가 있어.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자, 어쨌든 이제 이거 풀어보자. 준비가 된 거야. 가볼게. 자,
자, 일단 1보다 작은 곳에서 이 함수 그려야 되죠? 그쵸? 근데 저 2차 함수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안 된다고. 축! 2a분의 마이너스 p.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 굿! 그럼 얘가 이제 촉방 정식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8이죠? 그럼 마이너스 1, 8이라는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인 거고, 얘를 1까지 그릴 거야. 1까지. 여기다 1 넣어서 함수값을 확인해요. 기가 막히네. 0이야 0. y절편은 6이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라고. 여기까지 돼?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함수를 잘 그리셔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지금 GT가 어떻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야. 아시겠죠? 자, GT 함수를 이제 그려볼 건데, 내가 이렇게 한번 니들이랑 그려보자. 가자. t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g 마이너스 3을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g 마이너스 3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fx의 대값을 찾으셔야 돼요. 몇이에요? 8이죠. 8이죠. 이걸 그리는 거라고. 여기 마이너스 3인 곳에다가 8을 찍어야 돼. 8을.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마이너스 4 한번 해볼까? 봐봐. 니들 눈 크게 뜨고 봐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최대값. 어디야? 여기지. 여기 계산하면 6이거든? 여기 y 절편이랑 같을 테니까. 니네들이 마이너스 4 넣어봐도 되고, 마이너스 2 넣어봐도 되고. 6이야, 6. 그럼 봐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움직이는 동안 최대값이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두 칸 당겨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이해돼? 그리고 봐봐.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살피면 최대값이 최대값이 지금 8이지. 언제까지 8이니? 언제까지 8이야? t가 얘가 t야.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보여?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최대값이 8인 거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오는 동안 최대값이 계속 8이라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라니까. 돼요? 그 다음 t가 이제 마이너스 1 넘어섰어. t가 마이너스 1 넘어섰어. 뭐 예를 들어 t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린 g0을 조사하는 거지? 그렇지? 어때? g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는 거야. 최대값 누구야? 얘 맞죠? 여기 6을 찍으셔야 했단 말이야. 그리고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최대값이 이렇게 줄어들지. 이걸 여기다가 적는 거야. 제일 좋은 건 같은 좌표평에다가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오른쪽을 안 그린 상태면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최소값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게 GT 함수란 말이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EX 플러스 K야. EX 플러스 K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엄청 작아. 엄청 작은 데서 시작을 해. 만약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살펴보는 구간 길이가 몇이야? 2죠.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최대값을 얘로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오면 최대값이 아직도 계속 여기지. 그지? 이렇게 와도 아직도 최대값이 여기죠. 근데 여기를 탁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뭘로 바뀌어? 요렇게 바뀌잖아. 여기가 최대값이 되거든. 그럼 이 값을 여기로 끌고 오다 보면은 이렇게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들아, 최소값 함수랑 최대값 함수 해석할 때 이 구간 길이 2인 곳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을 항상 해석하게 돼 있어. 봐봐. 여기서 내가 구간 길이 2짜리로 해가지고 이 2에서 함수값을 6으로 만드는 어떤 EX 플러스 K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 이해되나 봐봐 얘들아. 화이팅이다. 한 번만 연습해 놓으면 풀 수 있어. 잘 봐.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 8이지. 맞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와 봐. 계속 최대값 어디야? 여기죠. 이렇게 내려와. 알겠어? 그러다가 t가 왼쪽 끝점 요 t가 0이 딱 됐어. 그럼 t 플러스 2는 어디야? 여기지. 이 함수 최대값 6이죠. 맞아요? 여기서 t가 살짝 넘어가면 지금부터 최대값이 어디야? 이 직선 따라 올라가지.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최대값이. 이러면 연속이 아니야. 연속 맞지? 그냥 오른쪽으로 최대값을 옮겨가는 것 뿐이잖아. 이 최대값을 그냥 여기다 그리는 것 뿐이고. 이렇게 되면 연속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결국에 우리는 G2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여기다 2 넣어서 4 플러스 K의 최대값을 찾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난 K를 키워야겠네.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구간 길이가 2 차이 나는 3인 곳에 EX 플러스 K를 딱 갖다 놓으면 잠깐만, K를 키워야 된다 그랬지. K를 키운다는 건 이 직선을 더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직선이 훨씬 더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구간 길이 2인데 직선이 여길 지나가면 돼. 오케이?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을 읽으면은 지금 몇이야? 8. 그죠?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면 최대값이 어디로 바뀌어? 여기 직선 함수값으로 변하지. 그죠? 여기 안 읽을 거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게 K를 제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겠네. 그지? 그래서 이 직선은 1,8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여기 1 넣으면 8 돼야 돼. K 몇이야? 6이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기다 6 넣으면 답은 10입니다. 조졌네? K값 6 맞는데? G2가 뭐니? G2 찾아야 되지. 얘들아, K 최대값은 6 맞다. 알겠어? G2가 여기가 아니구나. G2는 뭐야? 여기다 2 넣는 거지? 그럼 2부터 4까지 최대값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K는 6이니까 이 함수는 Y는 2X 플러스 6이고 2부터 4까지 최대값 찾는 거니까 여기다 4 넣어야 되죠. 맞아요? 4 넣으면 8 플러스 6 해서 14. 돼? 근데 잘 봐라. 잘 봐. 이 표현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그 평가원에서 맨날 내는 표현이고 포인트는 이거야. 구간 길이가 2지. 구간 길이가 2지. 그러니까 봐봐. 구간 길이가 2일 때 하나의 함수를 그냥 계속 타고 오면 이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최대값 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는 없어. 그렇지? 근데 언제 저 다른 함수로 부드럽게 갈아탈 수 있느냐거든? 맞죠? 포인트가 되는 건 이 구간 길이가 2인데 함수 값이 같은 곳이 포인트가 돼. 오케이? 그래서 살펴볼 때 이쪽에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렇게 구간 길이 2 안에 노란색 함수로 잘 갈아타면 최대값 함수는 연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려와도 어쨌든 구간 길이 2 안에,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도 어쨌든 구간 길이 2 안에 최대값이 얘가 최대값 역할을 하다가 이 직선이 최대값 역할을 하면 이 최대값 함수는 부드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부드럽진 않지만 연속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겨버려. 그러면 구간 길이 2 안에 부드럽게 옮겨갈 수 있는 최대값이 없죠. 그쵸? 여기까지 왔다가 최대값이 여기였다가 갑자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최대값이 여기로 푹 떨어지지. 그때 이 GT 함수는 불연속이 나타난다고. 알겠어? 근데 이런 연습을 기출 풀면서 계속 하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엔 이 문제가 진짜 쉬워. 여기 봐봐. 이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23번 이거 답지거든? 답지 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석을 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들어가 있어. 오케이? 나는 이제 태생이 수능 전문 강사란 말이야. 난 이제 요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파이팅 하시고. 맨날 나오는 표현이야. 맨날 나오는 표현. 포인트는 EX 플러스 K를 어디서 걸어야 되는가?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진짜 쉬워져. 봐봐. 한 번 더. 이런 걸 기출 분석이라고 얘들아. 아유, 씨.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쉬워져, 갑자기. 이게 사람이 신기해. 자, 여기 꼭지점이고, 여기 6이고. 그러니까 뭔가 해석에 되는 포인트는 또 이렇게 대칭적인 것을 좀 알고 있으면 포인트가 이제 해석이 편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이제 1까지 딱 떨어지는 거고, 여기 구멍.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GT 함수를 여기 같은 좌표평면에다 그려볼 거야. 잘 봐.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동안, 잘 봐.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동안 t 플러스 2는 어디에 있어? 이런 데 있어. 여기까지 와. 맞아요? 자, 다시. t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오른손 t 플러스 2는 이렇게 와요. 맞죠? 그럼 t가 여기 있을 때 최대값은 이거. 맞아? 여기다 그리는 거야. t가 이렇게 오면 최대값은 이거. 여기다 그리는 거야. t가 이렇게 오면 최대값은 이거. 여기다 그리는 거야. 알겠어? t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최대값 뭐? 8이지. 이거 여기다 그리는 거라고. 이제 이해되지? 이제 이해되지? 봐봐. t가 마이너스 2가 됐어. 최대값은 계속 몇? 8이지. 여기다, 은서 여기 봐.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 됐어. 최대값 계속 몇이야? 8이지.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내 목표는 G2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이 K를 키워야 돼. 그치? 근데 직선이 이렇게 미친놈처럼 막 커져 갑자기. 오케이?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봤을 때는 최대값이 8이잖아. 근데 t가 이렇게 톡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뭘로 변해? 여기로 변하죠. 이걸 여기다 그려야 되거든. 불연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불연속이 안 일어나려면은 얘가 가장 위에 있으면서 불연속이 안 일어나려면은 이렇게 구간 크기 2인 곳에 직선을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읽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 8이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최대값 역할을 한 함수가 뭘로 바뀌어? 이 직선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 직선을 왼쪽에다가 당겨서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 EX 플러스 K 함수가 얘들아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된다고? 1,8 이렇게 해서 K값 6 찾으시는 거야. 돼요? 풀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씨. 예. 알겠죠? 수고해. 집에서 꼭 해봐야 돼. 넘겨라. 26, 27번 봐봐. 봐봐. 하는 얘기가 똑같이. 26번도 봐봐. 여기 극한 연속은 애들 문제 잘 만들어놨네. 수열은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봐봐. 접어가지고 또 상수함수성 교점 보는 거야. 실근, 교점 개수 GT. 지겹지. 하는 말이 똑같아. 또 이 함수 잘 그려가지고 상수함수 걸어. 가자. 14, 15번에서 13, 14, 15번에서 맨날 하는 거. 13, 14, 15, 21번에서 맨날 하는 게 이거야. 자, 함수 fx는 x-a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아직 a의 부호는 모르겠으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접어서 y는 t를 딱 얹어가지고 교점 개수 gt를 살펴주면 함수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된대. 이때 f 6의 값 쓰고 가시오. 자, 조금 어렵겠다. 자, a는 0이 아닌 상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중근은 아니다 이런 뜻이지. 오케이? 자, 갑시다. 일단 a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보자. a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fx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죠. 그치? 그럼 봐봐.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지울 건데 어쨌든 교점 개수가 변하는 순간은 내 말 잘 들어. 처음에 t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교점 없죠. 그 다음 0 되는 순간 교점 몇 개? 2개. 교점이 갑자기 바뀌는 거야. 이런 데가 이 gt 함수의 불연속점이 돼. 오늘은 저 gt 함수를 그려보는 연습도 할 거야. 그 다음에 t가 0보다 약간 커지면 교점 몇 개? 4개지.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gt 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이 t값이 딱 0일 때는 g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불연속이 만들어져. 오케이? 자, 계속 교점 몇 개야? 4개지. 그러다가 이 꼭지점이랑 t가 탁 같아지는 순간 교점 몇 개? 3개. 그거보다 커지는 순간 교점 몇 개? 2개. 이렇게 교점 개수가 툭툭 달라지는 순간 gx는 불연속점이 생겨. 여기까지 이해돼? 아주 좋아. 알겠어? 근데 너네 이런 수학 처음 해보잖아. 나랑 연습을 조금만 하고 할래? 봐봐. 나랑 연습을 조금만 하고 하자. 자기 봐봐. 봐봐. 내가 오늘 이거 진짜 쉽게 만들어줄게. 벌써 흥분돼요. 봐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절편 몇몇? 04 04
Y축 몇? 2. 여기다 2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 근데 접을 거지. 그럼 여기 Y값 4다. 내 말 이해되죠? 잘 봐. t가 0보다 작을 때, 요게 0보다 작을 때, 상수함수가 이렇게 밑에 있을 때, gt는 몇? 0. 교점일 수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 정확히 t가 0일 때, g0은 몇? 2. 자, t가 0보다 커지기 시작해. 그럼 gt는 몇? 4. 몇 되기 전까지? 그렇지. 그 다음 정확히 t가 4일 때 g4는 몇? 3. 그 다음에 t가 4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계속 gt는 몇? 2.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gt 함수를 좀 그려보면 t가 0일 때랑 t가 4일 때 불연속점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gt가 0이었다가 2가 됐다가 4가 돼. 그러다가 t가 4가 되는 순간 3으로 다운되고 그 다음에 4보다 커지는 순간 2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불연속점은 여기와 여기가 gt의 불연속점이지. y값 기준으로 보면 상수함수가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교점을 만드는 이 순간, 그치? 그 다음에 교점이 바뀌는 이 순간, 이런 게 이 함수의 불연속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 봐봐. 내가 이 GT를 제대로 그리진 않지만 뭐 여기 꼭지점 값을 내가 별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함수 gx는 뭐 gt는 이라고 해도 되고 gt라고 해줄까? gx는 뭐 해도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gt라고 할게. 요 t 이렇게 올라가는 t 해가지고 걸리는 거야. 몇에서 불연속이야? 0 별. 알겠죠? fx는 뭔데요? 2차 함수. 2차 함수 불연속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속 함수 하나랑 불연속 함수 하나를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 놓은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gx의 불연속점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불연속점이라는 건 결국 얘가 x는 0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박살나 있다는 얘기거든. 다 다르거나 셋 중에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fx를 빵 곱해가지고 다 같아지는 방법. fx가 0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t는 0별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그냥 변수 x로 보면 gx가 0별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fx는 잘 들어. 0별에서 0이면 돼. 이게 곱함수 연속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알겠어? 그럼 f0은 0. 알겠어요? f별도 0. 이게 별이야.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야. 조금 설명이 어려웠다 이거는. 파이팅 하시는 건데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너는 여기 fx가 있어. 뭐야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x-1이라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 다음에 gx가 있어. 아니면
여기가 0인 곳이 어딘지 모른다고 해볼게. gx가 있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알겠어? 자, gx는 x는 1에서 지금 연속이야 아니야? 아니지. 근데 내가 fx, gx를 연속으로 만들어 보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뭐 살펴야 되냐면은 좌, 우, 함 이렇게 세 개 살펴봐야 되지. 그치? 자, 여기 1이라고 딱 쳐볼게. 1이라고 쳐볼게. 그럼 fx 말고 gx부터 가자. 자, gx의 좌극한 몇? 마이너스 1이지. gx의 우극한 몇? 1이죠. 함수값 몇? 다 있네. 1이죠. 야, 이거 어떻게 같아지냐? 그치? 얘가 곱셈에서 깡패 역할을 하면 된다니까? fx의 좌극한도? 0. fx에서 우극한도? 0. fx의 함수값도? 0.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gx가 x는 0인 곳이랑 별에서 불연속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다 0 놓고 여기다 별 넣은 게 0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문제 진짜 좋다. 이거 또 있잖아. 이 함수 연속으로 만드는 거 있지? 이 함수 연속으로 만드는 건 요새 이제 15, 22번에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 14번 언더나 21번 언더에서는 이 구조가 진짜 많이 나와. 알겠어? 얘들아, 가끔 4점짜리 찍어 맞추는 애들 있지? 이렇게 맞추는 거야. 뭐 우리가 찍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들아,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진짜 쉬워져. 봐봐. 자, 일단 A 부호 모르니까 A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잘 봐. 진짜 쉬워져. 절대값 fx 어떻게 그린다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쵸? 이렇게 접어 그려요. 여기에다가 상수함수 y는 t를 딱 얹어가지고 교점 개수를 살피면 그 함수가 뭐? ct. 아시겠죠? 자, 교점 개수가 언제 바뀌어? 0인 곳이랑 꼭지점인 곳. 그쵸? 이 꼭지점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는 별이라고 했지만 봐봐. 너네 축값 이제 알잖아. 0하고 a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여기 x값 뭐겠어? 2분의 a. 여기다 2분의 a를 넣는 거야. 그럼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여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다? 그치? 근데 접을 거잖아. 4분의? 알겠죠? 잘 봐. 0인 곳이랑 4분의 a 제곱에서 누가 불연속이야? 이렇게 gx가 불연속이야. 그럼 fx가 이걸 보정해줘야 되지. fx는 x는 0과 4분의 a 제곱에서 0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얘가 a야. 끝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양변에 4 곱해봐. 어차피 a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지워도 되지. a면 끝. 야, 이게 풀이가 다야. 얘네 풀어놓은 거 볼래 또? 몰라. 내가 아직 안 봤지만. 이거 몇 번이니? Holy shit. 얘 봐. Holy shit.
알겠어요? 알겠죠? 현우진 씨가 왜 돈 100억씩 버는지 알겠죠?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거든. 알겠지? 나도 할 줄 아는데 내가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봐요. 자, 봐요. 알겠어? 그러고 보니까 A가 음수인 상황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여기 값이 완전 양수잖아. 4분의 A 제곱이. 그럼 여기랑 절편이랑 맞추려면 이게 양수일 수밖에 없네. 뭐 찾으라 그랬어? F6. 저기다 6 넣으시면 돼요. 12죠. 됐죠? 됐죠? 한 달 내내 이런 똑같은 얘기 하는 거 풀 거야. 수열도 맨날 추론하는 거 풀 거야. 맞춘다고 구모 때. 틀리면 2달 더 노력해서 11월 달에 맞추면 돼요. 자, 27번 갑시다. 그래서 사실 니네 수학 점수가 뭐 3등급 이상 나오는 건 나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사실 관건은 국어야 얘들아. 쉽네. 영어도 뭐 절평이니까 니네 뭐 80점 이상 맞으면 2등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약간 너네 탐구는 지금 못 깔아놨니? 사탕 뭐 깔아놨어? 생윤삼은? 나는 니네가 2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니네가 이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깔아볼게. 벌써 예쁘지 않아? 그치? 이렇게 해도 인석을 해. 그러니까 이 정시를 해야 돼. 니네 지금 수시로 어디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9월에 수시 지원을 하잖아. 9월에 수시 지원을 하잖아. 그러면 결과가 수능 이후로 나오거나 2차 면접이 수능 이후인 학교들을 써놔. 그리고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해.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면접을 같이 봐. 근데 내가 조졌어. 그러면 영혼을 다해서 면접을 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뭐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한 2, 3등급 유지 잘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막 2.3, 2.1, 뭐 좀 높게는 1.6, 뭐 좀 낮게는 2.9 아니면 3.3등급 이렇게 맞은 애들보다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 파이팅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이제 내년에 재수 욕심이 나. 그럼 재수도 하고. 나중에 대학 잘 가서 아, 쌤 그때 쌤 말 들어서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오고. 아시겠죠? 수학은 내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화이팅 하시고. 작년에 그 꼴통 고3들도 다 3등급 이상은 맞았다. 한 명 빼고. 근데 걔네들 문제는 수학이 최고점이었다는 게 문제야. 다른 과목이 수학보다 다 낮았어. 얘들아,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빡세게 하는 거야. 좀 열심히 해보라고. 27번 보자. 이런 것도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아. 맨날. 봐봐.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열심히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대. 봐봐. 벌써 끝났어. 일단 봐봐. 지금 x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이걸 그려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x가 0인 곳에서는 이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3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줬어. 일단 수능에서 연속인 함수 gx라는 문장이 나오면 결국 이거 쓰라는 얘기거든. 이걸로 힌트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한번 써야 될 거야. 알겠죠? 0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습니다. 요건 이제 한번 써야 될 거야.
자, 나와. 열린 구간 0이라서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죠. gx는 2분의 1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일단 지금 0에서 함수값은 3분의 1인 상태인데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이 0과 1 사이에서 gx가 이렇게 한 번은 뭔가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줄 수 있어. 이따 하자, 이따. 그리고 f1 값이 자연수일 때 또 무슨 느낌이 들어? 1 집어넣어서 어떤 문자식 하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걸 부정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될 수도 있다고. 알겠죠? 대입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어. 자, gx는 2분의 1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가문장에서 0을 분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근데 이런 형태는 원래 자연스러운 수렴값이 몇이야? 0이겠지. 분자가 0인데. 근데 0이 아니지, 지금. 뭐니? 3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줬지. 맞아요? 그럼 얘는 0분의 0 꼴이에요. 그래서 일단 f0이 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fx가 일단 f0이 0 된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인수정리에 의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고? 1인 3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봐. 어쨌든 지금 얘가 유리함수인 형태잖아. 너네 유리함수들은 무조건적인 불연속점이 있어요. 어디게? 예를 들어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얘는 무조건 불연속인 곳이 있어. 어디게? 분모가 0 되는 곳. 그치? 분모가 0 되는 곳은 있잖아. 여기에 0이나 4를 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뭐 발산할 수도 있긴 한데 혹시 그래프가 좀 이어지더라도 이 점에서는 함수값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구멍이 혹 뚫리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이런 유리함수 형태는 무조건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 되는 곳. 알겠어? 그럼 봐봐. 일단 x가 0인 곳에서는 이 함수를 쓰지 않을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에서는 fx가 0 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야. 자, 얘가 허근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근이 없어야 돼. 얘가 근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불연속점이 생긴단 말이야. 판별식 쓸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수. 여기까지 돼? 그 다음 f1이 자연수. 여기까지 써보자. f1이 자연수면 여기다 1 딱 넣었을 때 1 플러스 2 플러스 b가 자연수 이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세팅을 많이 하잖아. 그쵸?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0분의 0꼴은 이런 미정계수 결정에도 사용하지만 얘를 실제로 집어넣어서도 사용하지.
0분의 0꼴의 힌트가 항상 2개야. 자, x 툭 지우고 3분의 1 넣을 거잖아? 아니, 0 넣을 거잖아? 그쵸? 그럼 뭐분의 뭐야? b분의 1이 돼버리죠. 얘가 3분의 1이 돼. b는 몇일까? 3.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은 12보다 작아.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 a 2루트 3 이렇게 이제 하나 풀리고 b가 3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a 플러스 4가 k 맞지? 자연수니까 a 플러스 4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런 얘기지?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뭐 5면은 뭐야 이거 넘어가서 1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벌써 지금 a가 될 수 있는 값이 많이 제한적이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해야지! 그치? 좀 어렵다. 그럼 봐봐.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좀 어렵게 푸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안 풀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제대로 준비해볼 거야. 특히 기출 분석하면. 수능 완성 내 시간이 없어 못 풀었는데. 자, 이렇게 끝낼게. 0일에서 2분의 1에 걸리려면, 즉, gx-2분의 1이 실근 하나가 생기려면, 이 함수 hx로 봤을 때, 너네 이거 기억나나 봐봐. h0 곱하기 h1이 음수여야 돼. 너는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사이값 정리라고 부르죠. 그죠? 이 함수가 0에서 음수, 1에서 양수거나 이 함수가 1에서 0에서 양수, 1에서 음수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리는 거. 그지? 근데 2분의 1을 놓고 풀면 G0이 2분의 1보다 작고 G1이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G0이 2분의 1보다 크고 G1이 2분의 1보다 작고 해서 막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넘겨서 그냥 사이값 정리 활용을 써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H0은 G0-2분의 1이니까 또 H1은 G1-2분의 1이니까 뭐 한번 써볼게. 근데 이제 0이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연속이니까 3분의 1이겠다. 그치?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H1은 G1-2분의 1. G1이면 F1분의 1이지? 이거 3인 거 찾아놨으니까 F1분의 1이면 A 플러스 4분의 1이네. 됐죠? 요게 이제 음수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4는 음수, A는 마이너스 4.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기다려봐. G0 3분의, 여기 마이너스 분이야. 여기 양수. 여기까지 돼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기다려봐. 포인트 하나만 보자. B3, GX는 2분의 1에서,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1, 2, 3, 4, A가 마이너스 2, H1이 0보다 작고. 자, 지금 일단 H0이 G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그러면, 다 됐네. 나 잘한다. 봐봐. 이거 음수죠? 그럼 이것도? 음수여야 되지. 아닌데? 양수여야 되는데? 1 나오면? A 플러스 4분의 1.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gx-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멍청한 짓을 했다. 얘들아, 여기 G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빼기 2분의 1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거 끝나고 정리 한번 해줄게. 이거 쉽다. 그럼 요거 음수니까 이거 양수해야 되죠. 그치? 그럼 A 플러스 4분의 1이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커야 돼. 어쨌든 둘 다 양수인 상태니까 역수로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 4 넘어가면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요거밖에 안 돼요. 됐어요? 끝. 이렇게. 문제에서 못 찾으라 그랬니? G4. G4면은 F4분의 4죠? 어, 7분의 1입니다. 4번이요. 됐어요? 자, 정리. 봐봐. 이렇게 하고 정리까지 해야 돼. 봐봐. 이게 이래서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강이랑 달라. 니네 이거 집에 가서 영상으로 다시 보기 되게 힘들어. 이게 여기서 공감하면서 푸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야. 자, 이거 뭐라고? 만약에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큰 거, x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뜯어 있으면 좌우함 3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반드시 써야 될 거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알아낸 거. 뭐 밑에서 인수적인 힌트가 더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x라는 인수 하나,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리고 나서 이걸 딱 넣어봤더니 b가 그냥 3이 나왔어. 됐죠? 그 다음에 이 gx가 계속 연속이어야 되니까 fx가 0인 곳이 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 판별식이 음수.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이렇게 7개. 그쵸? 그 다음 0일에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그치? 2분의 1 넘겨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맞죠? 요걸 hx로 만들어 놓고 h0 곱하기 h1이 음수. 이렇게 문제가 끝난 거야. 되겠어요? 얘들아, 이것도 맨날 쓰는 거야. 이것도 맨날 쓰는 거야. 알겠죠?
H0은 G0-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음수였으니까 얘가 양수. 근데 H1은 G1-2분의 1. G1은 F1분의 1. 그래서 여기다 1을 딱 넣었더니 A 플러스 4가 된 거지. 이걸 열심히 풀었더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문제가 끝났어요. 됐어요? 집에서 꼭 해보시고. 미분법. 자, 미분법이랑 적분법이랑 이론 수업을 먼저 완료를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좀 열심히 풉시다. 자, 일단 15분 쉴게. 9시까지 쉬고 계속 합시다. 아, 왜 또 안 돼? 다 이해되니? 여기 오른쪽 노트 쪽에다가 그 F'A 관련한 표현 두 가지만 정리하시고, 완전 잘못 썼죠? 펜건에서 이제 이 부분의 형태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 좀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 관련 표현은 그냥 이런 예제 하나 어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뭐 밑에 4h가 달려있고 이쪽에 뭐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4h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아주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y 증분의 표현에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이인 곳을 기준으로 2 플러스 3h인 곳이랑 요 2 마이너스 4h인 곳을 기준으로 h를 0으로 접근시켜버리면은 이 평균 변화율을 왼쪽 점을 이쪽으로 당기고 오른쪽 점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만들겠다라는 표현 아니야. 그럼 y증분을 이렇게 f2 플러스 3h에 왁 f2 마이너스 4h로 이렇게 크게 y증분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x증분도 7h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역의 차만큼 분모에 필요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역끼리 빼서 내가 필요한 x증분을 찾아놓고 4h를 이렇게 따로 씁니다. 밑에 몇 h가 필요하다고? 7h가 필요하다고? 그럼 7h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약분해서 4분의 7 F'2가 되는 이런 형태. 2, 3번의 단골 주제죠. 2, 3번의 단골 주제. 16, 17, 18번의 단골 주제고. 틀리시면 절대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미분법 공식이 있는데 여기 몇 개만 추가할게요. 여기 뭐 상수 달려 있는 미분, 그 다음에 합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차 미분, 그 다음 곱 미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5번, 6번 추가합시다. 자, 5번은 어떤 fx라는 다항식에 n승이 달려 있을 때 이거 미분하면 잘 봐. 얘처럼 미분하는 거야. 얘처럼 미분하는 건데 이
x 역할을 하는 다항식이 미분돼서 밖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돼. 수학 2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수학 2 배우는 학생들한테 사실 6번 루트 미분법도 가르치긴 하거든? 근데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어. 근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학 2에서는 루트 미분법 나오면은 그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얘들아? 아니야. 이거 이거 쓰면 돼, 뭐. 이거 미분하면 외워? 2배에서 밑에 뭐라고요? 2배에서 밑에 원리는 알려줄게. 이게 x의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야. 지수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고. 근데 얘가 루트 x분의 1이죠. 아시겠죠? 필요할 수도 있어. 만약에 루트 안에 fx가 들어가 있으면 얘 미분법은 2배에서 밑에, 알겠어? 얘도 이런 합성 함수 형태로서 x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미분돼서 한번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상식이니까 알고 있자.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필요 없고 평균값 정리는 필기만 하고 넘어가자. 롤의 정리는 뭐야? 기울기가 0인 곳 찾는 게 롤의 정리고, 평균값 정리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곳 찾는 게 평균값 정리야. 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에 뭐 적으셔야 되냐면,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이 부등호를 안 써. 이 부등호를 안 쓰거든. 이 정리의 역을 좀 적어놔야 되는데, fx가 증가하면 증가가 가정이잖아? 그럼 도함수가 잠깐 0이 돼도 돼. 실전에서는 받침을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감소하면 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 도함수가 이렇게 잠깐 0이어도 돼. 원래는 여기에 받침이 안 붙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도함수가 0인 순간도 있고 양수인 순간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여서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 이 지점부터 만약 도함수 값이 0인 게 연속적으로 등장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보기가 힘들거든. 여기까지 증가하고 여기까지 증가 안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하잖아. 그치? 근데 증가가 가정이면 어쨌든 모든 x값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가정이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 벌어지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됐어. 그럼 이 지점에서 x값이 있겠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 y값이 있겠지. 근데 이 y값과 같은 지점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바로 이 다음 지점부터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걸 의미해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더라도 그 다음번에 바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가정이 돼. 이게 가정으로 나오면.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가 잠깐 0이 되더라도 그 다음 상황부터 다 반드시 도함수가 양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 잠깐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그 다음 순간부터는 바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가가 가정이면 도함수가 0이랑 같아도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만약 말이 좀 어려우면 니들이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 중에 이런 함수 있어? 없죠? 어차피 수학2에서 다루는 건 다항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없으니까 밑에 받침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알고 계셔도 되겠어요. 됐죠? 꼭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와 극소 판정 방법은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강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가끔 이제 선을 넘으면 극대가
이제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이런 극대도 나오거든. 얘들아 이것도 극대 맞다.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런 것도 극대야. x는 a인 곳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얘가 대장 맞지? 그치? 이것도 극대야. 알겠어요? 알겠지? 이것도 극대야. 그 다음에 이런 극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얘들아 이것도 극소다. 얘도 극소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극대극소를 잘 이용하시면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4차까지는 비율관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3차 함수는 비율관계를 모르면 안 돼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거 한번 노트 쪽에다가 잘 좀 정리해 보세요. 자, 3차 함수 정도는 있잖아. 완벽하게 밝혀진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그 4개의 면을 이용해서 그 3차 함수가 꿀렁이는 곳 있죠. 그러니까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4차 함수 이런 게 있잖아. 원래 되게 양아치 같은 함수야. 2차 함수를 멀리서 보잖아. 2차 함수를 멀리서 보잖아. 그럼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2차 함수가. 2차 함수를 멀리서 보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부분만 조사하는 거야 맨날. 아시겠어요? 3차 함수도 겁나 멀리서 보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를 파고 파다 보면 중간에 살짝 꼬여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 3차 함수가. 근데 우리가 맨날 여기만 다루는 거야. 알겠어? 4차 함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을 좀 확대해 보면은 요 밑에가 약간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 맨날 여기만 다루는 거야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룰 때 쓸 수 있는 비율 관계를 하나 알고 있자고. 이건 얘들아 특별한 스킬이 아니야. 니들 동갑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 우리도 모르면 안 돼요. 자, 보자. 자, 3차 함수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그리는 방법부터 얘기해 줄게. 삼차 함수는 극대랑 극소라는 곳이 존재하잖아.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는 애들아 안 나온다. 이건 안 나와. 이건 해석이 너무 쉬워서 안 나와.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는 3차 함수는 이제 극대부터 극소까지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극대부터 좀 빨리 떨어지고 극소부터 좀 빨리 올라와요. 일단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자, 극대에서 x축에 평행한 선 하나, 그 다음 극소에서 x축에 평행한 선 하나, 그 다음에 극소에서 y축에 평행한 선 하나, 극대에서 y축에 평행한 선 하나,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의 중간 있지. 중간 있죠. 이거 쓰세요. 이거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은요, 2'이 0이야. 2'이 0이야. 미분 2번 해서 0 되게 만드시면 돼요. 3차는 미분 2번 하면 1차 되지.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되니까 저 점 찾기는 정말 쉬워. 자, 그 다음에 극대랑 함수값이 같은 곳에서 x축의 수직인 선 하나, 그 다음에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 돼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면이 만들어졌지. 그치? 3차 함수의 특이한 이 부분이 있잖아. 이 4개의 면에 다 지배돼. 자, 여기가 길이가 다 같아.
알겠죠? 앞으로 요 L을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랑 일간극이라고 부를 거야. 일간극. 알겠어요? 알겠지? 자, 쓰는 방법은 이래. 예를 들어서 fx가 xx-3제곱이야. xx-3제곱이야. 그러면 0에서 실근 갖고 3에서 중근 갖는 거 맞지? 3에서 중근 갖는 거 맞지? 그럼 봐봐. 0에서 뚫고 3에서 이렇게 튕기잖아. 맞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만약에 찾는다 쳐봐. 그럼 원래는 이걸 열심히 미분해서 찾아야 되거든? 근데 니들이 이제 고3이고 수능을 쳐야 되잖아. 여기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극소에서 선 하나, 극대에서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변곡에서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잡으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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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1, 1, 1, 1이 되는 거야.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려진 요 fx가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k인 이런 3차 함수라면 여기 있는 극 대값과 극 소값의 차이는 4kl 3승입니다. 뭐 모르셔도 되지만 일단 설명한 김에 할게. 설명한 김에.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적분 쪽에서도 좀 유의미하게 쓰여요. 자, 이게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런 비율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3차 함수를 싹 그려, 잘 그려준 다음에 이 변곡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 하나를 그리면 잘 봐. 극소인 곳, 극대인 곳 잡히잖아? 여기가 1대 루트 3이야. 여기가 1대 루트 3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왜 3차 함수만 이렇게 잘 분석할 수 있으면 되냐면 니네 어차피 최대로 그리는 그 차수가 몇 차니? 시험에 나오는 최대 차수 함수가 몇 차야? 오, 4차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3차만 잘 다루면 돼. 그럼 4차도 잘 그릴 수 있어. 알겠죠? 자, 결국에 그럼 제가 여기를 A라고 잡아놨잖아요. 그치? 얘기 좀 들어봐. A 플러스 H인 곳이랑 X라고 쓰자.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체크하고 가자. A 플러스 X인 곳이랑 A 마이너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 있잖아. 함수값. A가 어디야? 여기. 그치? A 플러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A 마이너스 X인 곳에서 함수값. 여기서 함수값이랑 여기서 함수값 있잖아. 얘네 둘이 부호가 정확히 반대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라기보다는 요 FA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겠어? 괜찮겠어?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은 평균 내면 FA다 이렇게 표현해 놓자.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함수값의 성질을 알고 있자고. 알겠죠? 근데 이 2번은 좀 유의미합니다. 잘 봐요.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어떤 지점이랑 요 같은 거리만큼 어떤 떨어진 지점에서 도함수를 찾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찾잖아?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 알겠어? 자, 요건 써봐.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랑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을 잘 이용하시면 해석이 굉장히 빠르고 쉬워져요. 이 정도 적어 놓으시고
이제 적분법 관련 공식도 좀 있는데 뒤에 가서 적자 그거는. 자, 속도가 속도 설명 안 해도 되지. 넘기세요. 적분법으로 와요. 59쪽. 자, 적분법 관련해서는 이제 미적을 한 번씩 하게 되면 이렇게 미분이 먼저냐 적분이 먼저냐에 따라서 아이고 지웠는데 괜찮나? 다 썼지? 요렇게 미분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상수항이 없는데 적분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상수항이 남는 거 요거 하나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정적분법 있잖아. 여기서 요거 하나만 써놔. x 말고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합성돼 있을 때는 이거 똑같이 적분하는 데 있잖아. 여기에 a분의 1이 있어야 돼. 알겠죠? fx의 n승을 적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1차 함수의 n승 적분하는 방법만 있어.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거는 얘들아 저거 예제 하나만 적어 놓을래? 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이제 문제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너네 여기 25년 7모 7번 이렇게 적어놔. 알겠지? 아예 지금 하나 보여줄게. 이게 그냥 적절한 예로서 하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거거든. 이게 너네가 나랑 유형 분석을 안 하고 지금 수능 대비를 하니까 이런 기초 유형들이 잘 잡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잠깐 보자. 1부터 x까지 ftdt가 xfx-x3승이라고 돼 있지. 이런 식을 보자마자 해야 되는 짓이 하나 있어요. 뭐게요? 보자마자 해야 되는 짓이 하나 있어. x에다 1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x에 1, 이것도 항등식이거든. 결국에 x에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x에 1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정적분 값이 0이 돼, 그지? 여기서 f1 값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인테그랄을 날리는 건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x 맞아, 다해요? 오케이. 자, 요거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럼 뒤쪽 미분이지. 그럼 이게 지워지고 xfx가 3x 제곱이 되고,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면 양변을 x로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정적분, 부정적분을 한번 수행하시고, 여기에 적분상수 c가 탄생하는데 f1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뭐 f2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 됐지? 요 정도고, 얘가 미분해서 fx가 된다라는 사실도 중요한데 이 식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요걸 미분하니까 요거 날아가고 얘는 스몰 f가 되고 이렇게 느껴야 돼. 좋아요. 자, 다시 봅시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면. 자, 얘 미분은 뭐야? 뭐야? 이거야. 알겠어? 괜찮아? 머릿속에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그럼 요거 미분하면 이제 스몰 되는 거고, 안에가 x가 아니라서 얘 미분한 걸 한번 꺼내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고, 얘 미분하면은
이제 라지 f의 도함수 스몰 f가 돼야 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래 끝 상수면 날아가지만, 이거 날아가지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넘기시고, 60쪽. 자, 정적분 성질은, 여기다가 체크 하나만 하자. 요거 구간 이어지는 거. 구간 이어지는 거. 그럼 이제 A부터 B까지 딱 한 방에 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약간 예제를 들자면, 이거 7모 4번인가? 얘들아, 내가 왜 7모로 자꾸 예를 드냐면, 최근에 푼 게 7모니까, 나도 기억나는 게 7모라서 그래. 어, 9번이다, 얘들아. 7모 9번이라고 써놔. 이게 은근 이용이 많이 돼. 알겠어? 이 문제 기억나요? 오케이. 풀진 않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극한은 필요 없고, 자, 8번, 9번을 내가 너네들한테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잘 봐. 이 8번, 9번 있지. 이거 결국 부호 판단이거든? 노트 쪽에다가 이렇게 fx 하나랑 fx 하나랑 자, 이런 gx 하나 그려. 그리고 여기 교점 A, B, C, D 잘 그려봐. 그 다음에 이 면적에다가 얘들아 3, 2, 4 이렇게 적어봐. 이러고 내가 정적 분식을 몇 개 적을 테니까 같이 부호 판단하면서 그냥 적어 놓으시고 정리하면 돼요. 자, A부터 B까지 fx-gx dx 하면 몇이야? 이런 거 안 헷갈리면 괜찮아. A부터 B까지 fx-gx dx 하면 몇이야? fx-gx dx 하면 몇이야? 봐봐, 이런 게 중요해. 답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다. 은혁이 이해돼? 너네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나, 이거, 진짜. 은혁아, 여기 면적 어떻게 찾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 빼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 알겠지? 이런 거 하나가 지금 헷갈리니까,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이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A부터 C까지 fx-gx 하면 면적 어떻게 나오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안 헷갈리면 돼. 안 헷갈리면. 자, 지금 이 fx에서 gx를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정방향적분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야. 이 부분은 양수로 도출되는 게 맞아. 근데 이 부분은 뭘로 도출돼?
음수로 노출이 돼.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잘 들어. D부터 C까지 fx-gx 하면 어떻게 돼? B까지 하자, B까지. D부터 B까지. D부터 B까지. 아랫끝, 윗끝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써놨어. 그치? 자, 이 판단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정방향 적분이었다면 B에서부터 D까지 f-g였으면 지금 여기가 F니까 이거 양수, 그 다음에 이렇게 F가 밑에 있으니까 이거 음수, 여기까지 판단되죠? 근데 D부터 B까지라고 읽으면 이거 보호 바꾸면 돼. 2i. 할 수 있겠어? 원리를 이렇게 적어줄게. 원래 2-4로 읽는데 보호 바꿈.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요 정도까지 쓰고 맞춰도 되겠어? 판단할 수 있겠어요? 괜찮지? 이 정도는 많이 꼬은 거잖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글쎄 이 니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유형이 기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기출 분석하면서 내가 여기 진도 수업, 이론 수업은 조금 더 자세히 해줄게. 지금은 요 정도만 필기를 해. 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음수는 음수로 나오고 양수는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 그냥 잠깐 이 얘기 좀 해볼까? 예를 들어서 VT 함수가 속도 시간 함수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알겠어? 뭐 여기 0초고 여기가 3초고 여기가 4초야. 근데 이쪽 면적이 4고 이쪽 면적이 3이야. 오케이?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 거냐면 처음에 0초 때부터 3초 때까지는 속도가 양수지. 그러면 이 물체가 저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 거야. 4만큼 간단 말이야. 그 VT 그래프의 면적은 이제 이동 거리니까. 그치? 그 다음에 3초부터 4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속도가 음수인 운동을 한 거야. 그럼 절로 가는 거야. 딱. 그럼 4칸, 3칸 왔잖아. 내 위치는 몇이야? 1. 내 이동 거리는 몇이야? 7. 그럼 이동 거리라는 결국에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넓이 적분을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내가 4 갔다 3 갔다가 왔으니까 처음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 위치가 변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적분이 나와야 돼. 그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 변화량은 음수는 음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냥 적분하는 거야. 근데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음의 거리도 양수로 바꿔서 도출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리는 얘들아, 스칼라량은 넓이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적분해놓고 이 값들을 니네가 마음껏 만졌으면 좋겠거든? 이게 되면 그 XT, VT 관련한 4점짜리 문제들은 틀릴 게 한 개도 없어. 같이 열심히 연습해보자. 오케이, 일단 이 정도면은 다항함수 넓이 공식만 조금 쓰면 이제 끝날 것 같거든? 여기 노트 쪽에 여기 페이지가 아무래도 넓이 페이지니까 꼭 알아야 되는 다항함수 넓이 관련 공식 좀 몇 개 적어보자. 너네 아마 알 거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난 4차까지는 안 하고 2차랑 3차만 대신 있는 거 다 할게. 봐봐. 자, 2차 함수 최고 창의 계수가 A고 절편 하나가 알파, 절편 하나가 베타인 거. 근데 이제 베타가 더 큰 근이야.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지. 그치? 그럼 요 면적 S를 구하는 공식이야. 들어봤어? 6분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지.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씌우고 오른쪽 점 마이너스 왼쪽 점의 3승.
2차 넓이 공식이니까 3차랑 연관이 있어요. 2차 적분하면 3차니까. 자, 그 다음에 3차로 넘어오면 일단 그 3개짜리부터. 난 얘가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자, 여기 면적 S1, 여기 면적 S2라고 해볼게. 잘 봐. 얘들아, 이거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약간 2차 함수랑 비슷하지 않니? 그치? 근데 굴곡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봐봐. 얘도 6분의 공식을 쓰는 데 있잖아.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에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함수. 여기 S2도 봐봐, 얘들아. 약간 이런 2차 함수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니? 당연히 같진 않겠지. 6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3승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2차 함수는 아니고 3차 함수니까 여기 약간의 보정치가 필요해. 약간의 보정치가 필요한데 이 보정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감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까지의 이 거리를 곱해주는 거야. 이거 알고 있으면 적분 계산이 진짜 빨라요. 알겠어?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알파에서 이 베타 감마의 중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곱해주는 거야. 요렇게. 알겠지? 그리고 3차는 하나 더. 첫 번째 상황은 알파에서 튕기고 베타에서 뚫는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알파에서 뚫고 베타에서 튕기는 상황이야. 자, 이면적이에요, 이면적. 얘는 12분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아유, 씨. 그리고 이제 4차도 20분의 공식이랑 30분의 공식이랑 있는데 그건 혹시 예제로 나오면 제가 좀 할게요. 요새는 4차 넓이를 잘 안 물어봐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초적인 건 다 했거든. 미분 쪽에서 의함수와 기함수의 관계 이런 것도 조금 추가하면 좋은데 그거 이제 문제 풀면서 하자고. 얘들아, 그래서 미분이 43문제고 적분이 35문제야. 조금 많죠? 조금 많으니까 이거 60개로 끊읍시다. 대신 확통은 많이씩 풀자. 60개로 끊으면 18개 줄이면 되니까. 자, 적분 17번까지 풀어오세요. 적분 17번까지. 적분 16번까지. 적분 16번까지. 돼요? 오케이. 7월 마지막 주까지 수능 완성 얻는 후딱 끝내고 우리 8월부터 빡세게 해보자. 수고했어요.